안녕하세요. 요길 마이웨이입니다. 요길은요, 이 길 저 길 다 다녀보니까 요 길이 제일 좋더라,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죠.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제목이 너무 심플하고요, 또 확 와닿죠. 여행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글쟁이 김영하가 쓴 여행에 대한 에세이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은 2019년 4월 17일 초판인데요. 이후에 제가 이 책을 구매한 2020년 1월까지 단 한 번도 이 책은 베스트셀러 코너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도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김영하는 1968년생입니다. 1995년에 거울에 대한 명상으로 등단했고, 그 다음 해에 첫 장편 소설이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 이 책을 써서 제1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했죠. 이후에 검은 꽃으로 동인 문학상을 탔고요. 김영하는 2012년에 옥수수와 나라는 단편소설로 이상문학상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김영하의 소설을 처음 읽어봤던 게 바로 옥수수와 나였습니다. 매우 기발하죠. 또 상징 체계가 정말 뛰어나고요. 마치 연극을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소설로 기억을 합니다. 이후에도요, 김영하의 소설은 도서관에서 즐겨봤던 것 같고요. 산문집을 구매해서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책은 분명히 산문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사실 산문입니다. 그런데 꼭 소설처럼 시작을 하죠. 추방과 멀미라는 제목의 에세이인데요. 전 정말 이게 소설책인 줄 알았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듯해요. 정말 소설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유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추방당하죠. 김영하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에세이고요. 또 그 일화를 나중에 글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걸 보면서 천상 이 사람은 작가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모두 9편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들의 공통 분모는 당연히 여행이고요. 저는 특히 이 9편의 글들 중에서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그리고 여행자로 돌아가다, 이 두 글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김영하에 대해서 특히 여행자 김영하에 대해서 잘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동영상도요, 여행자 김영하에 대한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잠시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평생토록 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1. 낯선 곳에 도착한다. 두렵다. 2. 그런데 받아들여진다. 3. 다행이다. 크게 안도한다. 4. 그러나 곧 또 다른 어디론가 떠난다. 네, 김영하는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도합 6번의 전학을 합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요, 강원도 화천이나 대구 등으로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서 옮겨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김영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 말과 풍습이 다른 고장으로의 잦은 이동으로 나의 유년기는 마치 긴 방랑처럼 기억된다. 네, 김영하가 스스로 방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사를 자주 다니면요, 친구가 없습니다. 김영하도 그랬겠죠. 어린 소년에게는 아이들과 만나서 좀 친해질만 하면 헤어지는 거, 이게 매우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영하는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의 준비를 했다. 지금은 좋아. 하지만 곧 헤어지고 그럼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네, 이게 소년 김영하에게는 상실로 다가왔을 텐데요. 그 상실감을 메워줬던 게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여행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김영하는 파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김찬삼이라는 세계 일주 여행가가 쓴 책들을 봤다고 합니다. 이 밖에 기억에 남는 책으로는 15소년 표류기, 또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책들을 언급합니다. 유년 시절의 유랑 생활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메워줬던 책, 특히 여행 이야기 책, 이게 여행가 김영하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영하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그 후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장을 꾸려서 여행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비단 자신이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하는요, 자신의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책에서는 마사이족 이야기를 끌어내서 항구적인 여행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여행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돌아올 지점이 명확한 상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여행 상태라는 건 돌아올 곳이 없는 거죠. 김영하도 워낙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2007년의 일이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김영하는 대학 교수직도 그만두고 또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 역할도 그만두고요. 결정적으로 아파트도 팔아버립니다. 네, 캐나다에서 1년을 보냈고요. 그런 다음에 김영하는 뉴욕으로 가서 2년 반을 삽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신도 알아요.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런데 가더라도 이젠 집이 없죠. 어디로 귀환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항구적인 여행 상태였던 거죠. 김영하는요, 지금도 이 항구적인 여행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서 정착을 했고요. 3년이 지나선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곤 책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리곤 묻죠. 내 귀환의 원점은 어디인가? 그런 것이 있기는 할까? 이 책에는 멋진 말들이 참 많아요.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 네. 그리고 여행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잠시 잊어버리러 떠나는 것이다. 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한 말들인데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김영하의 아주 쉽고
쉽고 또 직관적인 글쓰기 덕분에 이 여행 에세이를 읽는다는 게 그 자체가 매우 재미가 있었습니다. 매우 즐겁게 그리고 때로는 아주 깊이 사색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가 김영하의 인간적인 측면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 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없는, 또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네, 그 어린 시절의 김영하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왜 그의 목소리는 항상 나직하고 또 그의 얼굴에선 왜 항상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질까?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래 집단 밖에 있던, 그래서 외로웠던 그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건 책 읽기였을 테고요.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돼선 글쓰기 그리고 여행을 덧붙여서 하게 됐던 거겠죠. 김영하는 말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선 작가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여행자였다.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선은 작가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은 여행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바로는요, 최소한 이 책에 담겨 있는 김영하의 모습만을 놓고 판단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김영하는 그냥 여행자인 것 같습니다. 여행자인 김영하가 여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 문장을 읽어 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낯선 곳에 도착해 몸의 온갖 감각을 열어서 그것을 느끼는 경험,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일상이 아닌 여행이 인생의 원점이 된다.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일 것이다. 이번 생은 떠돌면서 살 운명이라는 것, 귀환의 원점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다. 지금까지 김영하의 산문집 여행의 이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